신수, 집착하는 마음은 때가 낀 거울과 같다. 해능의 불교 사상, 즉 남종선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그의 제자 법회가 기록했다고 하는 6조 단경이 남아있다. 이 책에는 해능이 제5조 홍인에게서 인정을 받아 제6조가 되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가 중국 남부에서 행했던 남종선과 관련된 설법들이 담겨있다. 남종선의 신화가 완성된 뒤 만들어진 텍스트이지만 여기에는 선불교 역사 가운데 전설처럼 남아있는 신수와 해능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한다. 이야기에 따르면 해능과 신수는 모두 선불교의 5번째 스승이었던 홍인의 제자였다. 홍인은 관례대로 6번째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자신의 가사와 밥그릇을 남겨주려고 결심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깨달음을 벽에 써보라고 말했던 것이다. 먼저 답안을 작성하여 벽에 글을 남긴 것은 당시 홍인의 수제자라고 불린 신수였다. 이 몸이 바로 보리수, 마음은 맑은 거울, 날마다 힘써 깨끗이 닦아야 하리라, 먼지가 앉지 않도록. 6조 단경에서 홍인의 모든 제자는 신수의 글을 보고 감탄했다. 누구도 신수가 홍인에게서 가사와 밥그릇을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신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어떤 번뇌와 집착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맑은 청동 거울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껴서 녹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신수는 우리의 마음을 청동 거울, 즉 경에 비유했던 것이다. 거울에 녹이 끼지 않도록 하려면 날마다 계속해서 거울을 닦아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관찰하면서 조심하고 약간이라도 집착이 발생하면 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신수의 생각이었다. 비록 남종선 계열의 텍스트이지만 6조 단경에서 전하는 내용은 신수로 상징되는 북종선 사유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우리의 판단은 관심론이라는 신수의 저작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살피는 관심이란 한 가지 방법만이 모든 방법을 수렴할 수 있으니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론에서 부처가 되려는 방법의 핵심을 누군가 물었을 때 신수는 정, 즉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가부잘하고 참선을 하면서 불교도라면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신수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관심이다. 물론 이것은 청동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느 사이엔가 집착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통찰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가 낀 부분과 그렇지 않고 밝게 빛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쉬지 않고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밝은 마음을 가리고 있는 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남종선의 입장에서는 신수를 이단으로 몰아갔지만 우리는 신수 그 자신이 결코 선종 역사에서 이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지적 통찰만을 강조한 교종을 극복하려고 했던 선종의 정신, 즉 사변적인 이해보다는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주체적인 자기 수양으로서 참선을 강조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수는 불립문자와 견성 성불의 취지를 단 한 번도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경전을 받들지 않고 관심의 수양을 했으니 신수는 불립문자 이념을 실천한 것이다. 또한 청동거울의 원래 밝은 상태처럼 자성 청정심을 확보하려고 했으니 신수는 또한 견성 성불의 가르침을 배신한 적도 없다. 한마디로 그는 선종 근본주의자였던 셈이다. 실제로도 남종선 전통을 이었다고 자부하는 선사들마저도
거울의 비유로 설명되는 자성 청정심 개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선종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싸움에서 신수는 패배했지만 그의 맑은 거울은 선종의 주류를 차지한 남종선에서도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